추미애 장관도 소송을 냈고 윤석열 총장도 소송을 냈고 추윤 갈등의 끝이라고 그럴까? 장관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반란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징계위 결론이 나오면 소송에 가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소송에 당연히 가겠지만 그러면 법원이 그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는 순간 검찰총장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윤 총장은 거의 임기를 채울 확률이 99%예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온통 지뢰밭인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해서 실시한 거 보면은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44.3%. 네. 아니다.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된다. 네. 이거 이제 30.8%. 네. 둘 다 꼴 보기 싫다. 둘 다 사퇴해야 된다. 네. 12.2%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일단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 상황, 이 사태를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추윤 갈등이 아니고 대통령을 포함한 범여권 전체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고 구체적으로 현상으로 들어가 보면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이 범여권 전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데 네. 그 때리는 최일선에서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범여권 전체가 자신들이 선택한 검찰총장을 때리느냐. 첫째는 이게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당시 현재 울산경찰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내려갔는데 이게 일종의 선거 방해 공작성 정보 제공과 일련의 어떤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개입의 일련의 선상에 있지 않았느냐. 네. 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국 법무부 이제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었는데 유튜브니까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바를 조금 네. 더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검찰 쪽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시장 선거는 경찰에서 그 관련 사건 기록이 자료가 왔었는데 거기에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이 경찰청으로 와서 울산으로 내려갔던 그 자료 사본들이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수사가 이런 경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처음에 착수 경위와 네. 관련해서 청와대 네. 얘기가 거론이 됐었다. 네,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에서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그런 해당 관련되는 자료를 이게 편철을 안 시키고 경찰에 자체 보존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에 그걸 그대로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든지 나쁜 짓을 눈앞에 보고도 이거를 일을 안 하고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이게 직무유기라고 다 기소를 네. 했던 것들이 적폐청산 이 사법 기소 중에 상당 부분이었는데 그게 직후 아니에요 보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이제 장관 문제인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어졌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그것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건 검찰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전까지 한 3달 정도 이렇게 붕 떠 있어서 대학교로 돌아가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지명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시간을 준 거죠. 검증하라 이렇게 시간을 줘버렸어요. 근데 언론에서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검증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 3달 있는 동안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몇 가지 분야가 있었죠. 그 표창장이라든지 자식들 자제 부분들, 그다음에 사모펀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집안의 그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기사로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을 안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상급자를 모셔야 되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수사를 하는 것은 더 부담스러운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일정 시점 이후에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초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초벌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아하.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그냥 지들 검찰 나름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 수사를 했다. 개시했다. 이렇게 다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꼭 그때는 무슨 패러다임을 이게 어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오해의 과정 속에서 현 정부와 윤석열 총장이 결정적으로 이제 멀어졌고 돌아올 수 없는 날을 건넜다. 정확히는 멀어졌다기보다도 현 정권의 눈밖에 난 거죠.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됐고 저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야 된다. 그러면 당대표 했었던 뭐 속칭 이해찬 대표 말을 박상기 또 전임 장관이 좀 약했으니까 약해 보였으니까 변칙 복서 스타일의 어떤 힘 있는 추진력 있는 누군가가 가서 검찰총장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전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됐었다는 것 같고 추미애 당대표가 가자마자 윤석열 총장 핵심 참모로 있던 대검 검사장들이나 이런 분들 다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도 소송을 냈고 윤석열 총장도 소송을 냈고 이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만약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해임되게 되면 이 해임 또 무효 소송 대통령 상대로까지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하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추윤 이 갈등의 끝이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째는 이게 실제로 10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위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다 지금 현재 법 구조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잖아요, 보면.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고르고 골라서 아마 임명을 할 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장관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 해보면 선거 해보면 조직표라고 이건 100% 우리 표라 그러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반란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고 이건 내가 도저히 양심상 내 인간으로서 양식상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래서 이 현장의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추 장관께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뭐랄까 해임 면직 정직과 다를 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은 공정하게 해라. 어떤 결과도 사전에 지금 예단을 안 두고 있다. 대변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위원들이 양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는 정말 그 말씀을 액면대로 듣고 장관 뜻하고 상관없이 또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대체로 보면 추 장관님 생각대로 갈 확률이 한 6할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한 4할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그렇지 않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한 40% 정도는 된다. 그거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징계위 결론이 나오면 나오면 소송에 가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소송에 당연히 가겠지만 근데 요번에 지금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지명령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내렸잖아요. 보면 요것도 해임 면직 정직도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그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는 순간 검찰총장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가처분 만약에 추 장관 뜻대로 해임 면직 정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가처분으로 요걸 윤 총장 손을 들어주는 순간 윤 총장은 거의 임기를 채울 확률이 99%예요. 결국은 어쨌든 법원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군요. 첫 번째는 위원회에서 지켜봐야 되고 법원 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라는 그 부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아직도 여러 개가 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온통 지뢰밭인 거죠. 그렇군요. 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김경진 의원의 분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